네, 이 교시에서는 두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종류에서는 문어, 두 종류에서는 문어, 오징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두 종류는 그 수중 연체 중에서도 머리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 두 종류는 그 머리뿐 아니라 그 눈과 여러 개의 그 다리가 이제 발달되어 있고 다리에는 그 수많은 그 발판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그 발판의 그 먹이를 입으로 가져가기 편리하도록 이제 진화되어 있는 것도 이제 두 종류의 그 연체 동물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그 연체 동물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속의 몸통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얇은 껍질과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치 그, 펜과 같이 생겼다 하여 펜뼈 또는 커틀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어에서는 보면은 그 문어는 매우 질긴 육질을 가지고 있어 기계에 의한 물리적인 작용을 빌어 부드럽게 만든 다음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나 얇게 썰거나 습식열을 이용하여 조리하면 비교적 먹기 좋은 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 유럽 쪽이나 서아시아에서는 문어에 대한 요리용 인식이 낮아 그리 좋은 재료로 사용되지 않지만은 동양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문어는 전통적으로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해 왔습니다. 문어는 보통 겨울에 어획량이 늘어나고 신선한 것이 유통이 되는데 통째로 얼린 것이나 날 것으로 판매되고 있고 문어의 색은 살아 있거나 날 것일 때는 잿빛을 띠나 익히게 되면 검은 적색으로 이제 변하죠. 속살은 매우 이제 희고 육질이 이제 단단한 편이지만 그 향은 매우 독특하여 오랫동안 이제 감각을 이제 자극하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는 오징어는 서양에서 이탈리아 이름이 칼라마라 마리로 불리울 정도로 지중해 지방 요리에 많이 이제 사용되고 쓰임새도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에 들어 미국이나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오징어를 이용한 요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면서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세계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오징어는 문어와 비슷하기는 하나 머리 생김새나 움직임 등이 이제 다르고 크기에 있어서 문어 비해 이제 작지요. 오징어 역시 겨울에 이제 포획량이 이제 많고 주로 극동아시아 부근 해안에서 이제 수액량이 이제 풍부한데 물론 유통에 있어서 이제 냉동 상태나 또는 날 것으로 판매되는데 통째로 요리 전 단계까지 이제 유통이 되고 남미에서 포획되는 오징어는 그 크기가 매우 커서 한 마리가 10kg 이상이 되며 두께도 매우 두꺼워서 이제 기계를 이용하여 이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이제 스테이크를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징어는 어릴 때에는 상아색을 띤 흰색이며 성장할수록 짙은 밤색으로 변하고 일반적으로 오징어는 기름기가 없는 육질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부드럽고 향이 좋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익히게 되면 육질 속에 주스가 빠지고 질겨지고 맛이 이제 없지요. 좀 오징어는 이제
볶거나 튀김, 뭐 석쇠구이, 뭐 찜, 어떠한 조리 방법을 사용해도 이제 무방하죠. 비교적 높은 열에서 빨리 조리하는 것이 이제 오징어의 맛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갑각류에서는 그 담수어와 해수어,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양수성 동물로 표현이 그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는데, 더듬이와 그 집 개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들은 그 물과 묻은 오가며 물을 오가며 생활하지만 아가미로 호흡하는 동물이라고 봅니다. 크라이피쉬는 그 가재 일종으로 그 민물에 살고 있는 가재와 비슷하게 생겼고, 크라이피쉬는 그 자연산이 많으나 미국 루지애나나 그 태평양 여안에서 그 양식이 하여 출하되기도 하고, 길이는 10cm 내로 꼬리 부분의 그 살은 요리에 그 사용하기 하고, 껍질이나 그 머리 부분은 소스를 이제 생산하거나 그 버터를 만들 때 용이합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 크라이피쉬는 살아있는 상태나 미리 익혀서 그 냉동한 것과 또는 날것으로 냉동된 상태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크라이피쉬는 그 야채나 향신료와 같이 삶아 그 뜨거운 상태 또는 그 식혀서 그대로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스프의 기초 재료로도 적당하고, 익혔을 때 색이 선명한 것을 선택하여 요리의 가니쉬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 같은 경우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더듬이와 여러 개의 그 다리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갑각류로서 요리에 대중적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도 쉽게 접할 수 있죠. 게가 가지고 있는 그 육질은 매우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 게는 여러 가지 요리에 두루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차우더 스프와 국물 맛을 내기 위한 재료로 매우 적합합니다. 게는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죽은 것은 가능하면 사용을 이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입 시 살아있다가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왕게 같은 경우는, 왕게는 아주 커서 큰 것은 한 마리가 5kg가 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 몸체가 큰 왕게는 북태평양 부근에서 이제 잡히는데, 매우 찬물에 서식하는 그 냉수성을 띠고 있고, 왕게의 그 육질은 매우 희고 단맛을 지니고 있는데, 그 향도 좋고, 왕게는 거의 모든 물량이 이제 냉동된 상태로 이제 유통이 되는데, 경우에 이제 따라 이제 부위별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필요한 부위만 구입하기도 하는데, 다리만을 나누어서 유통되는 것은 껍질을 까서 살만 미리 익혀 냉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껍질과 함께 삶아서 냉동된 상태로 유통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 왕개의 그 살은 이렇게 그 1차적인 가공을 하여 공급되므로 요리에 그 사용하기 비교적 용이합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사용해야 할 성지 메뉴를 작성할 때 재료로서 이제 고려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바닷가재는 매우 그 단단해 보이고 푸르면서 검은색을 띠는 그 윤기나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꼬리 부분의 하얀 그 육질은 그 향긋하고 풍부한 그 살집을 가지고 있죠. 자, 바닷가재 껍질 역시 다른 갑각류와 같이 익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바닷가재 요리하기 위해서는 삶기라든가 증기찌개, 굽기
다양한 조리법을 이제 구사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고객에게 제공될 때에는 고객이 먹기에 쉽게 껍질이나 뭐 다리 부분을 미리 기구를 이용해서 분리시켜 두는 것이 이제 좋죠. 물론 뭐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뭐 살점 많은 뭐 수프나 소스와 함께 제공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바닥까지는 조리하기 직전까지 살아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맛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가급적 오랜 시간 동안에 살아 있도록 바닥까지의 그 전용 어항과 같은 저장 환경을 마련해 두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게 하겠죠. 집 개발 바닷가재, 뭐 또는 뭐 아메리칸 바닷가재로 알려진 검은색, 갈색 그 커다란 집 개발을 가진 바닷가재는 집게발과 그 꼬리의 요리 사용이 이제 가능한 육질로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서양 요리에 흔히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재는 주로 미국의 북동부 해안을 따라 비교적 차가운 물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데 생존력이 이제 좋아 신선한 상태로 요리에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집게발 바닷가재는 달리 온 몸에 그 가시가 많고 집게발이 작고 꼬리 쪽에 살집이 이제 편중에 있는 그 랍스타 역시 가재 중에는 대중적인 종류이죠. 이 바닷가재는 호주나 뉴질랜드 부근에서 이제 남아메리카 그 뭐 해안에서 잡히는 난류성 어류로 그 브라질이나 미국, 플로리다 부근에서도 많이 이제 어획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바닷가재는 집게발 바닷가재와 달리 꼬리를 떼어 냉동된 상태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집게발 바닷가재 비교하여 그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집게발이 발달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가재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뭐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요리에 이용되고 있지만, 이 두 바닷가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새우는 역시 그 담수와 그 해수 양쪽에서 자생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요리에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갑각류 중에 하나이죠. 그 세계에 있어서도 흰색이라든가 핑크, 뭐 얼룩무늬 등 다양하게 이제 다 있죠. 색이. 새우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머리를 뭐 붙이기도 하고 떼어내기도 하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요리에 쓸 경우 머리를 붙이는 것이 이제 보기에도 좋고 향도 많이 이제 발산하겠죠. 그러나 그 냉동된 상태로 구입하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다리나 뭐 수염 등이 이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사용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내기는 좀 힘든 편이죠. 그래서 냉동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 머리를 떼어내고 공급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그러나 특별하게 머리 부분이나 전체적인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될 때에는 일정량의 그 물과 함께 그 냉동을 시켜 유통 과정 중 어느 정도의 충격에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통이 됩니다. 또한 그 손질하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껍질과 머리를 제거하여 1차적인 그 가공을 끝낸 것을 구입하면 보다 더 경제적이겠지만 이제 가격은 좀 있겠죠. 그 새우는 그 크기와 마리수에 의해서 단위와 품질이 결정되고 공급되는데, 예를 들면 10kg에 30에서 40 또는 20에서 25, 10에서 12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무게에 포함되어 마리수를 가지고 요리 목적과 가격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새우도 있는데, 참새우를 나타내는 그 말 중에서
뭐 영어권 나라들에서 그 새우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상업 또는 요리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말로는 새우류 중에서 큰 편에 속하는 것을 프라운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그 혼동은 있지만은 이탈리아에서는 스캄피, 스캄피는 실질적인 작은 가젤이 이제 속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담수종 새우를 프라운이라고 하고, 해수종의 새우는 슈림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거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명칭으로 굳어져 현재와 같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어패류 이제 유통 형태, 형태를 보면, 어패류는 유통 방법은 이제 발달과 저장 기술 개발로 인해서 산지에서 시장, 소비자 이르기까지 과거에 비해 매우 이제 발전된 형태이고, 신선한 상태로 이제 공급되고 있고, 요리 목적과 가격, 고객의 취향, 메뉴의 형태,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 재료를 이제 구입 해야 되겠지만은, 다음 이제 소개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패류를 공급 형태를 나열한 것인데, 살아있는, 첫 번째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는 주로 날것으로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최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구입 방법이죠. 가격이 비싼 고급 요리나 재료 특성상 그 살아있는 상태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이제 살아있을 때 이제 상태고, 신선한 상태는 절대로 얼린 적이 없거나 어획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과 할지라도 죽은 지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상태를 어패류를 신선한 상태로 볼 수 있고, 냉장 상태는 즉시 사용할 목적으로 죽어 있거나 살아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어패류를 얼음이나 다른 방법으로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를 유지하여 공급되는 형태를 이제 냉장 상태로 보고, 냉동육 상태는 그 선상이나 그 해안 작업장에서 생선이나 신선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뼈 또는 지느러미, 마감이, 내장 등을 부산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그 육질만을 급속 냉동시킨 상태를 공급되는 형태를 이제 냉동육 상태라고 하죠. 급속 냉동 상태는 육질만을 따로 떼어 냉동시킨 것이 아니라 어패류 통째로 잡히는 즉시 또는 신선한 상태를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급속 냉동시키는 어패류를 급속 냉동 상태라고 보고 있죠. 그 냉동 상태는 같은 그 급속 냉동 방식이지만, 급속 냉동보다는 어류 어패류의 질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영하 18도 또는 그 이하의 냉동시킨 상태를 냉동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냉동이라고 하는 것은 포획된 그 어패류를 물과 함께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냉동고의 그 보관 시 마르는 것을 방지할 목적과 어류 어패류의 그 형태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정한 규격의 물과 함께 어패류를 냉동시키는 형태를 블록 냉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패류의 이런 평가, 그래요. 이렇게 어패류를 이렇게 대한 평가도 있고, 그러면 어패류에 대한 영양 평가, 영양 평가는 최근 들어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죠. 특히 현대인들의 식생활, 가정식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이식에 대한 지출과
기회가 이제 많아져. 전문 식당가에서 뭐 판매되고 있는 요리의 그 영양가에 의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결정되고 이제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현상에서 하여 그 육류 요리보다는 어패류 요리가 선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패류가 포함하고 있는 성인병 예방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 때문인 것은 이제 분석되는데, 어패류 영양 성분은 보편적으로 칼로리와 뭐 지방, 뭐 나트륨, 뭐 다른 요리에 비하여 대단히 이제 낮은 반면에 비타민, 그 A, 뭐 B, 뭐 같은 그 단백질 함량이 이제 높은 편이고, 물론 미네랄과 칼슘 함량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칼슘은 특히 잔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류에 이제 풍부하고, 철은 연철에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죠. 최근 연구 결과로 발표된 오메가 3라고 이제 불리우는 지방산이 어패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것은 혈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낮춰주기 위해 뭐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 등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물론 갑각류가 다른 연체류나 어류에 비하여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약간 높기는 하나, 다른 육류나 알류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이제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어패류를 조리하는 요리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행위가 고객, 즉 고소비자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보다 더 새롭게 과학적인 조리 방법 개발과 맛있는 요리 생산에 이제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생선의 손질 방법, 그리고 이제 생선 손질 방법이 생선을 손질한다는 것은 조리의 전처리 과정으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매우 효과적인 으로 이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생선은 섬세하고 흐트러지기 쉬운 육질을 이제 가지고 있으므로 손질 과정에서부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한 사람의 손은 많은 열을 이제 밖으로 방출하고 있으므로, 생선을 손질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갈수록 부패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선도 유지를 이제 유지할 수 없게도 되죠. 그래서 생선을 다룰 때는 좀 속도가 있고 좀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선 손질 방법은 한 5가지로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내장 제거, 내장 제거는 일정 기간에 보관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내장만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부산물 제거는 내장이 제거된 상태에서 꼬리와 지느러미, 그리고 비늘이라든가 아가미와 머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생선을 통째로 요리하기 위한 목적의 손질 방법이라고 보고, 그러나 작은 생선이나 머리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면 그대로 두고 아가미만 제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비 모양이라는 것은 일단 내장이나 부산물이 이제 제거된 생선을 가슴과 등 쪽의 껍질을 살린 상태에서 책을 펴듯이 편 다음에 등뼈와 갈비뼈를 제거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렛은 생선의 한쪽 면을 개별 단위로 하여 껍질을 붙이거나 제거하여 떼어낸 다음에 작은 뼈를 제거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요리에 이용하기 쉽게 이제 작업을 이제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는 생선의 내장이나 다른 부산물 제거하고 등뼈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새로운 세로로 잘라서 개별화하는 작업인데, 스테이크를 작업은 대부분 몸의 형태가 둥글고 비교적 큰 생선을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선 손질법도 생선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생선 손질법이 별도 있는데, 기본적인 생선은 좀 쉬었다가 설명하겠습니다.